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부처의 안건 보고를 마치고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로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구두를 벗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행이 고픈데요.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 주셨지만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관광으로 연계돼서 대한민국의 봄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보고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참석자분들께 차례로 말씀을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회의의 형태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될 때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 주시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자리에 서면 의견서를 준비하였사오니 수기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부처에서 받아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경험해온 외국인의 시각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알베르토 몬디 부회장님께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럽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 관광을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도 과거에는 이 작은 도시를 하나하나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970년대부터 여러 지역을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클러스터로 홍보해서 이렇게 묶어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한국으로 치면 경산도 같은 지역인데요. 거기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테마로 피렌체와 시에나, 루카, 피사 등 여러 소도시를 묶어 이제 거대 관광 클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이나 이 5개 마을을 하나로 묶은 칭que 테레, 그리고 프랑스의 프로반스 지역이나 독일의 라인강 지역 등등 이런 지역과 같이 이 한 도시가 아닌 여러 지역을 엮으면 강력한 관광 콘텐츠가 됩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지자체 위주의 도시 홍보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안동의 유교 문화, 연주의 부석사, 울산의 암각화를 하나의 루트로 묶는 이 클러스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는 방문하기 힘든 지방 소도시를 주변 관광지와 묶음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도 늘리고 대도시 위주의 방문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의 소도시를 묶은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진짜 요즘 봄꽃이 필 테니까 곧 봄꽃 위주로 지방 관광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K컬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패션이라던가 뷰티, K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방한 관광 수요로 연결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네, 우리 무신사의 조남성 대표님께 말씀을 청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신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또 최희영 장관님 그리고 여기 내외분들 귀빈들과 함께 미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1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K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상당히 올라갔고 또 그 결과로 저희 패션 업계에서는 저희 위상과 매출도 함께 올라갔다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신 이제 3천만 관광객 목표는 저희에게 패션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패션을 관광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으로 동시에 좀 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뭐 두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외 관광공사와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 마케팅과 또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캠페인을 이제 개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체계화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광공사의 광저우 지사하고 함께 그 현지 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K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책자나 내용에 보면 K 패션이라는 언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K 뷰티와 K 의료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된 카테고리인데 비해서 K 패션은 그 형체가 아직은 조금 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뭐 안내 책자부터 해서 저희의 모든 이제 그 소통에서 K 패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식 카테고리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K 관광 특화 거리 조성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방문객들이 이제 소비를 할 텐데요. 뭐 정부 차원에서 특구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해주시는 거는 사실 좀 이제 지원이 좀 미비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동구와 같이 함께해서 좀 상권이 상세 좀 이제 좀 쇠락한 뚝섬 쪽에 이제 패션 스트리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다양한 곳에서 어떤 이제 K 관광 특화 거리 또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함께 이 좋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가면 꼭 들러야 할 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신사, 뭐 올리브영 같은 곳인데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매출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외래 관광객 유치의 속도를 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앞서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내년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이보진 위원장님의 말씀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문회위원회 이부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셨는데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환대 캠페인을 정부의 지원 아래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맞춰 저희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하여 외국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외국분들 중에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친절은 밝은 미소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피어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정보 등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27-2029 한국 방문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고유의 우리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캠페인과 마케팅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의 기획과 유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님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립 대표 임혜민입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한 줄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여행 플랫폼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 한 달에 17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과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스타트업 대표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임팩트를 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한 달에 170만 명의 고객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K-뷰티, K-팝, 의료관광, 건강검진, K-패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임팩트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을 하려면 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지역 관광으로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철저히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K-뷰티나 K-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부산이나 대구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피부과나 부산의 건강검진센터나 부산의 퍼스널 컬러 진단센터 등이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프라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이나 이런 가이드 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미국이랑 대만 중화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역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원활하게 서비스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수를 좀 더 대도시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 특수를 이제 플랫폼이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좋은 의원들과 이제 좋은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산이나 대구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이제 소도시 분들이 이런 흐름을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도 기업가로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지자체 분들이나 정부가 이제 콘서트를 많이 추진하고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 BOF 그 콘서트를 저희도 플랫폼이니까 판매를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라인업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분들만 좋아하시다 보니까 콘서트를 단순히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고객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더 잘 배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대통령님 굉장히 화끈하신 성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할 때는 좀 더 인지도가 확실한 아이돌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소도시라도 이미지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장관이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4대 기획사 포함해서 유명 아이돌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이런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여기도 우리가 간다 그랬던가? 네네. 우리 동네도 이게 우리 동네도 이게 이게 오네.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만들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내 지역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 대표님답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관광 상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방한 여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뭘까요? 바로 항공과 출입국 절차일 텐데요. 다양한 국제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죠. 춘추항공 박흥근 한국지사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추항공 한국지사 대표 맡고 있는 박흥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가문 내내 이제 홍보할 만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춘추항공은 어디? 네, 제가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중국 춘추항공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국내 유일한 LCC 항공사로 성장해 왔고요. 춘추항공은 1981년도부터 40몇 년간 저희들 이제 여행사로 하다가 2004년도 항공사를 설립해서 유일하게 사유 기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중국계 항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한국 국내 제주 같은 경우는 주 한 60회 운항하고 있고요.
2004년 기준으로 제 80만 명 그 외국인 중국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왔고요. 인천하고 부산도 부산은 작년부터, 인천은 2014년부터 계속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잠깐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요한 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가 참 광범위하죠. 이제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 운항 데이터 봤을 때는 80만 명 들어오는 중국인 중에 거의 80%가 20대에서 30대 여성입니다. 거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디 가냐, 뭘 먹냐, 어떻게 이동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입니다. 그게 입국 관문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대면하는 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떠한 이제 태도나 어떠한 이런 형태에서 이분들이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5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숙박도 있고, 백화점, 쇼핑할 곳,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다 좀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좀 방금 인바운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주신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유명한 아이돌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갖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새로운 거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제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K-pop, K-컬처, 푸드, 이거를 잘 포장해서 스토리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을 지방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고, 지방 정부에다가 많은 힘을 실려주시면 각 항공사도 그렇고 더 많은 이제 여행객을 싣고 나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지방에서도 뭔가 인프라가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사관님께서도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이야기하시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더 보완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위기상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모두 발언하신 분들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라쿠텐 소속의 한국지사장 서태석입니다. 제위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 인구 1억 2,700만에 온라인 회원수 약 1억 1,45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손을 들어 말씀드리긴 하지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숫자나 여러 가지 전략 이런 얘기보다 저는 사실 호텔에 15년이 있으면서 일본 인바운드를 담당을 했었고 2011년에 라쿠텐에 조인해서 지금 16년 차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후에 한국은 어디일까?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저는 일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은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서울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일례로 올해 1월 달에 저희 주재원으로 와 있는 일본인 직원이
97년생인데 한국을 52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97년생이 50번을 넘게 한국을 왔다 갔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다 압니다. 홍대도 알고, 뭐 성수도 알고, 치킨도 알고, 케이팝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사실은 한국도 카페 매구리 하는 거, 도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이 내세우는 콘텐츠를 그네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뭔가, 진짜 한국에서 이 다음은 뭔가, 이제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일본의 국민성이랄까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본은 빠르게 막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있어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시장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한 번 신뢰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 시장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고, 물론 이런 K-팝 관련된 한류 콘텐츠는 일시에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아지는 콘텐츠도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을 정말 컨택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절대로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인 행사, 아주 뭐 나이스한 제품에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훅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중일을 비교하자면 중국은 큰 그림의 한 문장, 한국은 적당한 사이즈의 그림과 적당한 설명, 일본인은 아주 작은 그림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장관님들이 말씀 주신 이런 플랜은 정확하게 정보가 타겟하는 현장에, 나라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일본 시장은 완전히 FIT 시장으로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나 패키지나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됐습니다만, 그룹의 이런 세그먼트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졌고, 현재 FIT 시장이 저는 90%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렇지만 아까 어느 장관님께서 문화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하만의 낙화놀이 1000명의 이런 히트는 오프라인이 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오프라인이. 하만까지 일본인 나카무라상을 하만까지 오라고 온라인으로, 아무리 FIT 온라인화 됐다고 해서 이네들을 하만까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접근성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하만까지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FIT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말 이 밸런스 있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FIT 시장은 우리나라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근데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FIT는 이 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교통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티 투어 버스는 언어가 지원이 되고 그 기능이 관광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때문에 이거를 크로스 스탑을 행정 그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협의가 돼도, 이게 뭐 국토부 장관님이신지 행안부 장관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크로스로 시티 투어 버스가 스탑하게만 해주셔도 이거는 다른 도나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동,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님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서로 방문하면서 교차 방문, 또 안동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동의 어떤 고요한 이런 유교의, 경주의 천년고도, 전주의 한옥하고 막걸리,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내세우는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르면 가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이내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거를 일본에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시장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일본도 라쿠텐도 있고 HIS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들, 필드 플레이어들하고 필드 플레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믹스해서 공조직하고 같이 밍글링 안 되면 사실 이거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필드 플레이어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만의 낙하놀이에 민간 회사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여기 와서 1박 하면 10,000원 줄게요. 1인당. 이렇게 해요.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개선해 주셔서 인식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여기 16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자체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언제 어느 층을 타겟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가서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예, 제안서 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지자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타겟층은 어딘지, 언젠지 이걸 가지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제안하면 정확하게 제안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본 시장은 그래요. 근데 사실 예, 제안서 내보세요. 100이면 100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인식을 좀 전환해서 일본 시장을 대할 땐 정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애정에 기반한 아주 진지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견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항공과 출입